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가지 주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놀랍게도 공화당 연방의원 입에서 지난 5월 27일 목요일 수정헌법 2조는 필요하다면 정부에 대한 무장 반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영양제 하나를 부탁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독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든과 민주당의 총기 규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총기 규제 법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전미 총기협회와 550만 명에 달하는 그들의 단체 회원입니다. 그 협회는 총기 규제 법안 저지를 위하여 매년 약 3억 달러의 로비 자금을 살포합니다. 이 단체가 후원한 정치 후원금 상위 10위까지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입니다. 100위까지 확대해도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위까지라는 것은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에게 로비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는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미국 수정헌법 2조의 내용도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시대 면피용 입놀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총기 규제 법안 상정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도 250년이 되어 갑니다. 수정헌법 2조가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니 250년이 지난 지금은 현실에 맞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에 필요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의 안전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반대로 주를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를 만들기 위하여 규율 있는 민병대이고 창설입니다. 창설이라는 의미는 조직 혹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병대라는 것이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민병대의 성격과 그에 따른 총기 소장과 휴대 그리고 총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총기 소지 신고 혹은 등록을 하면 자유로운 소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의 총기 규제 법안에 적용해 보면 총기 난사 범죄인들이 주의 안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해치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자는 것이 총기 규제 법안으로 이것이 민병대가 되는 겁니다. 즉 수정헌법 2조를 총기 난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면 오히려 주의 안전과 마을의 안전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의롭게 창설된 민병대를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지난 2월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민간인들의 합법, 불법 총기 소지는 약 4억 정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사망자가 3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기 난사에 의한 부상자 숫자는 2018년보다 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약 4만여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약 6만여 명입니다. 차량 보유 대수와 총기 소유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정도입니다. 때문에 일부 구독자분들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교에서 한 가지 아주 매우 크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이자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총기 난사 사고는 사람을 죽일 목적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말하자면 사망 원인이나 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맞거나 기타 신변보호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에 의한 사망자 수치와 교통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제안한 총기 규제 법안 내용은 어떤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령총 단속입니다. 이것은 총기 부품을 각각 구매하여 개인이 조립 및 제조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대부분 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사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 그동안 군사용 무기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대형 탄약 클립 사적 금지는 대형 참사 사고를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기 제조사 면책 폐지. 미국에서 사업 규모가 10억 달러인데도 피소당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총기 구매자의 신원, 정신병력 검증, 즉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개조한 총기 등록. 개조한 자동차도 등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에 미국 내 불법 총기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를 한다. 일곱 번째, 온라인 판매 금지. 여덟 번째, 개인 간 거래 시 신원조회 의무입니다. 그리고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장소는 각 주별로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연방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위 총기 규제 법안 내용 어디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기 규제 법안 내용을 보면 일반 정상인이고 법안에서 생활하는 미국 국민조차 총기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층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공화당 의원의 발언을 첨부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8일 목요일 CNN에 실린 칼럼을 캡처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발언을 한 공화당 의원은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혼란을 가장 좋아하는 집단은 공화당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이 깡그리 깔아 뭉개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창하던 중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캡처 내용입니다. 이 이미지는 CNN의 칼럼니스트 프리다 키티스가 CNN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소름 돋는 발언이 나옵니다. 플로리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맷 케이츠는 5월 27일 목요일 조지아에서 GOP의 마조리 타일러 그린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맷 케이츠는 이 자리에서 수정헌법 2조는 사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정부에 대한 무장 반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과 발언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세계 최강의 미국을 위한 것인지 미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곱씹어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악용되니까 규율, 조례, 법, 헌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맷 케이츠의 발언처럼 미국을 혼란으로 선동하는 발언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란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죠. 책임지지도 못할 자유는 주장하지도 권유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과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제가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